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의 반응이 나왔는데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는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또 남중국 문제도 이제 언급이 살짝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청와대 입장이 먼저 나오는 중이었어요. 네. 일단은 공식적인 이 중국 외교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주한 중국 대사가 네. 이건 아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만 해협의 평화 문제가 거론된 점, 이건 아쉽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누구라도 이제 국제사회 일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수준이다. 일단은 이제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그 국명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 대사 이야기는 중국이라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 타겟이 중국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던 차였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청와대 입장은 중국 정부와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 정부가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대만 양안 문제가 거론된 것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입장에는 이제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이제 지지하고 있는 문제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 또 이제 청와대에서는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고 거기서 불장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종종 쓰는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이 남중국해에 미국 군함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주로 이제 이 위험에 대한 경고로 중국이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외교가에서는 중국은 요거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반응을 안 하고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양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4월 달에는 스가 총리가 방미를 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었죠. 네,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맞습니다. 이후에는 중국이 바로 반박 성명을 냈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성명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게 성명 발표 그리고 또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의 이제 외교부 대변인의 어떤 언급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난 4월 달에 일본에 대해서 경로했던 중국의 상황을 보면 네. 이번에는 톤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하진 않고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중국과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일본 대사를 중국 측이 이제 초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든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외교부 브리핑에서 언급은 했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중국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본인들이 문제를 걸 만큼 걸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보다는 톤다운된 것은 또 확실한 사실이다. 예,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그 의제 중에서 국제 이슈, 외교적인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것이고요. 네. 미국은 어쨌든 대중국 견제에 이제 동맹국인 우리가 어떻게든 동참해 주길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대목을 재미있어 했어요. 네. 사실 이게 공동 성명에도 분명히 이제 대만 해협의 평화는 거론이 됐습니다만 요걸 또 이제 이 미국 기자가 짓궂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에게
혹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하진 않더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면서 굿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행운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답변을 한번 잘해 보십시오, 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고 우리 대통령도 웃으면서 다행히 압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민감한 문제라는 걸 네. 사실은 이제 미국 또 우리나라 중국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 측에서 문제는 삼았으나 아주 확대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이제 이 일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미뤄졌죠. 코로나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 시 주석은 방한을 예정을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가라앉는 대로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 문제를.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중국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외교적인 제스처는 충분히 이제 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라고 크게 반박하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미사일의 이제 사거리와 그리고 이제 중량을 제한을 이제 완전히 푼 거죠. 네.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제 종료가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대대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깜짝 임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기도 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이제는 뭐 내일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북한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짐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종합 논평을 낸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국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 거예요. 네. 외교적으로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침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예 이야기를 안 하긴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이 북한식 셈법을 어떻게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지금이라도 북미가 만나고 있어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직접 북미 간에 나눈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교적인 해법에 방점을 둔 이야기를 이제 미 국무부가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성김 특별대표 임명 전입니다만 북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미국이 전했고요. 네. 이때 북한의 반응은 잘 접수하였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야기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북한이 그럼 미국과 어떻게 접촉을 했는가? 이건 뭐 지금 알려지거나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대목,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가 원한 대로 거의 완벽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보조를 맞춰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핵의 북핵 폐기에 대한 일괄 타결 네.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됐던 CVID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 미국 또 이제 우리와 북한이 이미 합의한 수준의 표현,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고만 해도 북한은 이게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끈하는 상황인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이제 모두 다 공히 양해할 수 있는 내용의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용적이고 유연하고 단계적인 협상을 이뤄나간다. 그래서 애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게 전략적인 무관여도 아니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일괄 타결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응징이라는 표현도 초기에는 등장합니다만 네. 북한이 도발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응징이 따를 것이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인 해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외교적 해법 우선주의를 명확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이번에 그게 확인되면서 애초에 미국이 어쩌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북한은 상당히 이제 발끈할 수 있는 저 인권에 대해서 또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내정 간섭이다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죠. 네. 북한식은 또 그냥 내정 간섭이 아니라 앞에 꼭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네. 강력하게 주제 붙죠. 넘은 네. 내정 간섭 이렇게 붙으면서 네. 아주 험한 얘기들을 보통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인권 대사가 아니라 북한과 소통을 할 채널이 될 수 있는 대북 담당 특별 대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비건으로 워낙 유명했었죠. 네. 여기에 또 한국계 성김이라고 하는 인물,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격 임명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선물 두 가지를 이제 지목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 장병 55만 명에 대한 이제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건 애초에 이제 합의 내용에 이제 들어있지 않았던 건데, 특별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호의 표시로 발표를 한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현장에서 바로 이 성김 대북 담당 특별 대표를 임명한 것, 이 두 가지를 대통령은 이제 깜짝 선물로 꼽았거든요. 네. 그만큼 좀 이제 획기적인 북한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는 소통할 준비가 되었으니 나와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이 미 국무장관도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의 똑같은 표현을 우리 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썼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북한 전문가들은 자 북한이 도발할 명분이 없는 이제 이 제스처다. 다만 북한이 바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 여기서 이제 북한이 원하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거죠. 네. 그 전제 조건을 이제 좀 언급했으면 어떨까.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좀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북한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라고 이 미국이 연명을 해야 우리가 이제 소통의 장에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적대시한다는 표현조차 이제 하지 않았어요. 네. 상당히 좀 이제 이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고, 세 번째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으로 호칭한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없나요? 네. 네. 근데 지난 대선 직면으로 건너가면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애정 뿜뿜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리는 친하다, 가깝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친구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이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신분이 두텁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막았던 거다. 네. 자신이 아니었다면은 이제 북미는 전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당시에 바이든 대선 후보는 이 북한에 대해서 그 불량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사실은 깡패.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죠. 네. 북한이 이런 건 굉장히 안 잃어버리고 잘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네. 그 호칭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라는 대외 선전 매체에서의 슬쩍 지나가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묘하게 이 문제를 푸는 게 뭐냐면, 이번 다 잘 됐는데 두 가지가 약간 걸린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네.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거고요.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미국이 언급하면, 북한도 분명히 인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이걸 거론하면 내정 간섭으로 발끈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을 신장하고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데 협력하기로 이 성명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을 거론했는데, 근데 이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하지만 원칙적인 수준의 북한 인권을 낮게 하겠다는데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아가서 인도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우호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균형 잡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북한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권 문제가 언급됐다는 거 하나, 요건 이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인 이 조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식의 탑다운은 포기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그가 선제적으로 핵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인한 이후나 될 것이고 그 전에 그를 만나는 일은 나의 최고 순위가 아니다. 네. 상당히 후순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외교 전문가로 이제 뭐 반세기를 살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네. 만나지 않을 건데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때처럼 만나서 뭔가 확인하고 풀어가려는 과정은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이 공식화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지만 네. 호칭을 바로 잡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의 시그널들이 여러 군데 숨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대응이 안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지난 이제 토요일 낮부터 이 발표가 많이 보도됐고 오늘 벌써 화요일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사흘째 북한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언제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될지. 뭐 내일 새벽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는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제 미국에 대한 언명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어떤 반응이 제일 처음에 나올 것인가. 네. 경우의 수는 다 있어요. 일단은 뭐 비판 일색으로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다만 군사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의 명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적인 대화를 원하는데 또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인지 혹은 지금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뉴욕 채널과 같은 물밑 소통 채널이 이제 가동되고 있을지 또는 이제 성킴 이제 특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접촉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지. 네. 사실 성킴 대표는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이제 실무진의 리더로 카운터파트가 북한의 이제 지금은 외무상이죠. 최선이 이제 외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대치를 높여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뭐 북한의 입장이 나오면 표면적인 내용도 살펴보고요. 또 그 속에 담긴 행간도도 살펴봐야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는데 네네. 회담 직후에 비해서 지금 야권의 평가는 뭐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다. 성과 30에 실망 70이다. 점점 부정적이 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보수 매체들도 국내에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다. 사실은 회담 직전에 이제 이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외국의 이제 정상으로는 최초로 참석하는 또 영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할 때 사실 그 6.25에 참전했던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현장에 있는데 참석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연로한 노병의 양국의 대통령이 한쪽 무릎을 이제 꿇고 나란히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춰서 사진을 찍은 것도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매체들도 호평이었고 전반적으로 야당이 뭐 여당은 이거 정말 극찬을 하더라도 야당이 이제 비판보다는 한 절반의 성공이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꽤 했다. 이런 평가가 초기 나왔었는데 네. 이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비판이 좀 험해졌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이제 9개월여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성과가 너무 좋으면 야당이 밀리는 거죠. 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정장의 차원이라기보다도 여야의 기싸움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성과보다는 흠집을 이제 비판하는 것도 야당의 권리이고 역할인데 네네. 자 문제는 이제 이 일부 매체와 더불어서 이게 좀 과도한 게 문제예요. 과도하게 비판된 건 이런 대목입니다.
44조 원을 퍼주고 55만 명분밖에 못 가져왔나. 그러니까 이게 백신과 반도체를 이제 주고받는 딜을 했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의 4대 대기업이 가서 현대차, 삼성, LG, SK가 어쨌든 미국에 44조 원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게 사실인데 이 거기에 대한 대응 이제 이 아이템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백신 이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 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이제 보급하겠다는 깜짝 선물이 이제 나온 정도인데 네. 사실은 애초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정상회담에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 1,000만 명분을 주겠다, 2,000만 명분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로 이제 이러한 그 mRNA 백신의 지금 종주국이고 네. 미국 내부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뿌려서라도 집단 면역을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추진 목표고 오는 7월 4일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미국 국민의 이제 70%가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을 완성하겠다. 여름까지 끝내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도 같은 쿼드 동맹국입니다. 인도는. 그런데 이제 인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외에 이제 더 힘든 나라가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확진자 수나 사망자가 굉장히 낮은 이 모범 방역 국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는 백신이 모자라다, 백신 접종이 늦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접종률이 가장 빠른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방역이나 백신에서 긴급한 위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 우방인 한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크니까 우리가 백신을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건 이제 원조라고 부르는 일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준의 국가는 지금 아니다. 방역 차원에서도 네네. 백신 차원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푼 것이 뭐냐 하면 이 백신에 대한 파트너십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자국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허브로 바이오 산업 2위 국가인 한국에 미국의 백신 기술을 이전을 해서 수억 회분의 백신을 만들어서 이 세계의 바이러스의 불을 좀 끄는데 기여하는 나라로 미국이 파트너로 삼겠다. 정부 차원의 백신 파트너십은 우리나라가 최초인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더나 등과 만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2달 만에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출하할 수 있는 문의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좀 폄훼가 있어요. 있어요. 원액은 단순히 수입해서 만드는데 네. 결국 삼성 같은 대기업이 원액을 그대로 수입하다가 병에다가 집어넣고 포장만 해서 유통하는 거 아니냐. 네. 삼성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가장 빠르게 국내에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준이라면 모더나와 함께 이제 어떤 지적재산권 원액을 생산하는 데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으며 네. 삼성은 지금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정부가 대신합니다. 우리 정부 산하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보건연구원과 모더나가 mRNA 백신에 대해서 향후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MOU가 이번에 체결이 됐거든요. 네. 정부와 기업이 교차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우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mRNA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첨단 백신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대목이니까 네. 모든 프로세스가 앞으로 순조롭게 풀려날 것이라는 전제거든요. 네. 여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탠다면 화이자는 굉장히 이제 다국적인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가 맞는데 모더나는 거의 벤처회사 수준이에요. 네. 이걸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서 mRNA 백신을 개발하도록 이제 선투자를 해서 이끌어 왔는데
그러니까 모더나는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입니다. 네. 어찌 보면 연구 개발을 하고 이 설계도만 나눠주고 네네. 시공은 전 세계 건설사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원액은 스위스만 생산을 하고요. 국내에 지금 초도 물량의 모더나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무균 충전을 하고 이 병입하고 라벨링을 해서 후단 작업을 마무리하는 건 스페인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걸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삼성은 모더나를 인수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더나보다는 삼성이 훨씬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글로벌하게는.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정도의 수준은 삼성은 항상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내부할 수도 있는 자본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협력으로 시작하지만 오히려 우위는 우리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게 믿지는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 모더나를 아예 인수를 해서 네. 우리나라 쪽으로 만든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정도의 회사를 많이 인수했죠. 인공지능 분야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는 여야 5당 대표 초청해서 방미 성과 공유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뭐 야당의 박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너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준비들이 돼 있습니다 할 텐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협약까지를 포함하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독감처럼 토착화하면서 또 장기화해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야당도 조금 경청을 해주시고 하나의 지속적인 국책과제로 한미 간의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는 자리가 내일 있으면 좋겠는데 자, 내일 이제 5당 대표 간담회가 잘 되길 바라면서 또, 하지만 내일 전쟁도 벌어지거든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20명의 증인을 야당이 요청했고, 여당은 이제 증인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참고인만 2명입니다. 야당이 요구한 서민당국대 교수. 이분은 기생충 학자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여당 측이 그러면 이제 카운터파트로 부르기로 한 김필성 변호사, 이 조국 전 장관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여당의 이제 어떤 주장, 검찰 개혁을 강조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참고인은 사실은 김호수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사회적인 이제 검찰 개혁의 당위성 또는 이제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법무부에 대한 비판 의견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참고인이기 때문에 결국 내일 이제 제1 공격수는 야당 이제 의원들, 법사위원, 청문위원들이 될 텐데 또 어떤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첫 번째 과제가 아무래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청와대에서의 훈훈한 간담회와 함께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주 첨예한 청문 전쟁이 또 한 차례 벌어질 예정이어서 내일 참 또 이 정가 뉴스가 복잡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뭐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내일 있을 청문회 결과는 또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